방향. 이건 약간은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 건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당이 추진해왔던 것들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쨌든 취지에서 좀 포괄적인 얘기에서부터 하고 오늘 쟁점상 얘기를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지금 뭐 초반선부터 중심 쟁점을 둘러싼 논쟁이 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주어진 3분 시간을 좀 지켜가지고 자유롭게 어쨌든 좀 토론을 계속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를 던져주지만은 또 본인에 따라서 주제에 얽매이지 마시고 좀 토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 윤민호 위원장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김홍렬 경기도당 교육위원장님이 첫 번째로 발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진보 대통합과 관련해서 다시금 추진했던 그 취지와 그리고 근본적인 그 출발의 그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게 지금의 이제 우리가 그 임시당대회와 그리고 그 국민참여당의 그 통합 그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보 대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그 지난 2009년 1차 정책 당대회에서 추진하자고 했던 것은 사실 2012년 원내 교섭단체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민주노동당이 축적해왔던 진보적인 정책을 실질적으로 또 현실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민주노동당의 집권 또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이제 추진되어 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진보 통합과 관련해서 뭐 안건 자체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난 9월 4일날 진보신당이 부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주저할 리도 없고 또 관련해서 머뭇거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국민참여당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것 또한 이제 존중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과연 현재 5%에서 우리의 진보적인 정책 그리고 민중들의 이런 새로운 진보 정치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을 화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으로부터 대답하기 위해서는 자체 주체 역량을 튼튼히 이제 세우고 그걸 통해서 내년 2012년 정치적 격변기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준비를 서두르고 또 마무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9월 4일 진보신당 대연대 결과로 해서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관련된 제1막은 사실 끝났습니다. 연극이야 막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그 감동이 더하고 또 흥미가 진진해지지만 우리 진보정치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애초에 관심과 감동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번 임시당대회를 통해서 진보정치 대통합과 관련돼서 분명히 매듭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희 위원장님 발언 수고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7월 8일 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었던 조준호 위원장이 토론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고소고발을 당한 저는 아직도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이 한마디가 저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표현한다고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대상도 아닌 국민참여당을 대상으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원을 할 때 당사자 두 사람이 좋아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초원인 경우에는 두 사람만 눈이 스파크가 일어나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원일 때는 자식들까지 합의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찬반양면이 벌어진 상태에서 재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재원은 분열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가결이 되었을 적에 대중조직의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보신당 부결 이후에 민주공당과 국민참여당이 이 하비스 당 안건에 보면은 양당 합당 결의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합당했을 적에 가결되었을 적에 그 당을 과연 대중조직은 어떤 당이라고 표현을 할까?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최고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그렇게 감히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입니다. 2002년 전 진보신당과 분열됐던 다시 일어나는 재발되는 그런 현상들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 당 게시판과 또 진보진영 각계각층에서 반대 성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대중조직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때는 다 책임 있는 입장 표명들을 봅니다. 이것이 가결되는 순간 우리는 통합과 단결을 원하던 진보진영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대분열의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 분열을 감수하고 가면서 우리 지도부는 어거지 재혼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최고위원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적으로 자꾸 끊어지는 것 같아서요. 김웅렬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9월 4일부로 진보신당이 부결을 시켰죠. 그 후로 이미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현실이 그런 건지 되묻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정책당대회에서 그 결정사항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신설 합당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도 진보 대통합을 추진한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보신당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그러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9월 4일 날 진보신당에서 부결이 되자마자 당대회를 즉시 소집해서 물 건너갔으니 국민참여당하고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기해서 25일까지로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진보 대통합을 시작을 할 적에 진보 신당에 있는 모모한 분들이 이뻐서 좋아서 같이 안 있으면 막 미치게 서서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보 대통합을 추진하고 했던 거는 2008년 당내 분열 이후에 대중조직까지 분열이 되었습니다. 민중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진보 대통합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하게도 국민참여당 문제로 또 민주노총이 갑론을박 또 서로 입장을 가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국민참여당이 이렇게 돼야 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정성희 우리 발의자께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번 당대회에서 비로소 국민참여당에 대한 참여 대상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참여당에 대한 당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희 당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연문을 뿌렸고 많은 억척과 그러한 행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보 진영의 의심과 의혹과 통합에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당론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정희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당과의 관련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예,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잠깐 원래는 없는데
정성이 최고니까 약 3분 동안은 어떤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당대회 참여당 문제는 국민참여당은 통합 대상임을 확인한다 이겁니다. 정식. 확인 여부를 통합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왜 안 했느냐 그러는데 그건 뭐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수임기간 전체 회의 결정으로는 확인 여부를 통합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고 그랬고 당대회 안건 주문사항을 그렇게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확인 대상으로 해달라든지 확인 대상이 아니라는 걸 해달라든지 분명히 하나의 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다시 말해 참여당이 통합 대상이라고 확인한다고 해서 바로 진보신당 통합반을 제끼고 참여당하고 합당해서 바로 갈 것이라 이렇게 참주 선동하는 것은 전혀 현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보신당 통합파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보신당 통합파 상태를 고려해서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진보신당 통합파를 오히려 강력하게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동당의 중심을 잡고 입장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9개월 동안 독자표를 장악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노동당 90%를 양보해서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2번씩이나. 근데 부결됐지 않습니까? 통합파들도 통과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탈당을 해야죠. 탈당을 해가지고 새진보 통합연대를 결속을 하고 그리고 새통치에 빨리 가입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만나야지요. 그런데 지금 진보신당 통합파도 또 세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보신당 좌율파가 또 생겼고 그 다음에 참여당까지 허용하는 사람도 계시고 참여당 죽어도 안 된다는 사람도 계세요. 근데 그 계속 지리멸렬하게 시간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참여당하고 통합해서 막 밀어제기다는 게 결코 아니다. 이건 진보신당 통합하고 상의를 하고 새통치와의 의견 수렴하고 민주노총도 상의를 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언해 드립니다. 이건 분명히 드리고요. 예, 그 정도로 하죠, 뭐. 예. 내가 답변할 수준이 아니에요. 이정희 대표한테 물어야지. 자, 바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충남부상위원장님 차례가 됐네요. 원래 그 진보의 그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일정 단체를 통합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고민하고 또 많은 시간의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월 당대회에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한 이후에 당대표께서는 계속적으로 유시민 대표와의 어떤 그 북코선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보 신당과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많은 혼선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진보신당 당원들하고 얘기해보면 이정희 대표의 국창당과의 어떤 그런 그 관계가 민주노동당이 통합에 대한 신뢰를 많이 떨어뜨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 어느덧이 민주노동당 전직 당 대표들이 또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만들어내고 과연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사분열되는 모습을 가지고 철회하면서까지 굳이 국창당 문제를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충남에 있는 많은 그 당원들은 또다시 분열을 겪는 그런 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국창당과의 통합이 결국은 원내 교섭단체 정치라는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라 진보의 원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진보 정치란 이런 거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그런 진보 대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토론자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님 토론 있겠습니다. 예. 아까 그 김창희 위원장님이 그 조준호 전 위원장님 발언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어제 우리 지역에서 당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 당원이 그 참여정부 시절에 공무원이셨는데 해고당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로 놓고 보면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 정교조 같은 경우에 2,000명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고 해요. 실제 공무원이나 정교조가 정치의 자유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힘을 키우는 길뿐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를 묻고 미래를 봤을 때도 현재 공무원이나 정교조의 현실적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이 커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국민참여당하고 통합을 찬성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것이 민중의 요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민중이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민주노동당이 제발 해결해줘라. 현재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집을 지어서 그 해결을 주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라. 이게 저는 민중의 요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김성길 최고위원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 6월 정책당대회에서 아무튼 진보신당하고 신사합당이 어려울 경우에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재창당을 하라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이걸 약간 왜곡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그때 그 우리가 그 통과시켰던 안은요 진보신당 등 타 정당이거든요 실제로. 그럼 꼭 진보신당하고만 진보대통합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가 첫 출발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보 양당 간의 통합만 하려고 진보대통합이라는 저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5.3일 합의문에 의거하면 정당, 세력, 개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행기관 회의에서도요. 지난 며칠입니까? 7월 19일 날 2차 회의에서 국민참여당 참여 여부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논의를 했다. 결정을 내렸거든요.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일단은 진보신당하고 민주노동당이 합의 과정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그것이 일단락된 후에 국민참여당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8월 28일 날 저희 수행기관 5차 회의에서 이제 일단락된 걸로 본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참여당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수행기관에서 논의하면 된다.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부 여기 토론자들이 마치 뭔가 폐쇄적이고 음모적이고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합의된 대로 하지 않고 또 수행기관이라든지 여러 결정된 대로 저는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가고 있지 못하다. 제가 이제 소두의 안철수 현상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안철수 현상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봅니다. 왜? 각 정당들이 저는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좀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저는 지금 놓고 보더라도요. 여러 가지 진보 대통합과 관련해서 당원이나 국민의 요구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위기다. 왜 그랬냐와 관련해서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합의된 대로 또 일정하게 논의된 그 결과의 기초에서 뭔가 진척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주제 진보대통합의 이제 전망과 방향에 대한 좀 포괄적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토론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참여당과 통합의 대상인가 아닌가 이것을 중심으로 한 토론이겠습니다. 물론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은 근제에 보면은 어쨌든 국민참여당과 통합 자체가 우리 어쨌든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어쨌든 진보적 가치와 정체성의 일정한 훼손을 초래하고 뭔가 후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어쨌든 우려가 있으신 것 같고 또 일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하신 분들은 국민참여당과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참여당이 진보 가치에 동의하고 진보적 정당으로서
다시 거듭나겠다는 사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그것은 어떤 진보 가치가 후퇴되는 거나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 가치를 보다 많이 확장하는 것이다. 진보 가치의 외연 확장이다. 이렇게 좀 동일한 현상을 좀 정반대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과연 국참당이 어떠한 존재인가, 국참당과 통합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물론 그 이전의 어떤 진행된 흐름 속에서 또 말씀을 다른 분은 아까 말한 토론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김창희 남양주시당 위원장님이 첫 번째 토론자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간다 하니까요. 민주당 강령하고 참여당 강령을 지금 보시면은 그 지난 10년 DJ 노무현 정권을 개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 민주정당은 저는 반대했지만은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고 이걸 당대에서 폐기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통합 대상인 참여당이 자기들도 그러면 그 강령도 수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주의 이상을 이걸 삭제시키고 자 지금부터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참여당은 오늘 이 시간까지 자기들 그 강령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꾸로 우리 참여당과 통합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하고 참여당하고 차이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참여당을 통합 대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왜 민주당은 아니라 그럽니까? 저는 그렇다면 요즘 유행하는 대통합 진보개혁정당 그걸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논리가 서는 거지. 똑같은 상대편 놔두고 참여당 유시민은 되고 민주당 손학규는 안 되고 그런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통합 대상이라고 하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과거를 성찰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그래서 반성했으니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반성한다고 한마디 하면은 과거가 다 용서됩니까? 저는 그렇게 이 정치적인 수사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진보대 통합을 위한 한국 정치사에 길이길이 변혁을 일으킬 진보대 통합을 그 말 한마디 그것도 몇 마디 하지 않은 유시민의 그 말 몇 마디를 가지고 다 지나간 과거는 용서하고 묻지마 통합하자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장에서 저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누가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통합적 찬성하신 분들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좀 해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당이 강령을 개정한 것은 제가 이제 강령 개정 작업에 기획단장을 계속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진보 대통합이 재개되기 이전 3년 전에 우리는 강령을 개정하게 돼 있었고요. 그 당시부터 제가 이제 강령에 참여하면서 우리 당의 강령이 갖는 모순을 해결하고 해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으로 바꾸자라고 일관되게 제가 주장해왔고 노력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강령이 개정된 것이지 자꾸 보니까 진보대 통합을 위해서 특히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염두에 두고 강령을 진보적 민주주의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강령 개정을 실제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그걸 이건 100% 오해라는 거 그것은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순서들을 약간 좀 제가 보면 찬성 반대자들이 지금 명확히 나눠지는데 찬반 이렇게 순서대로 아까 순서를 약간 변형시켜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좀 정성희 최고위원님이 세션별 토론으로서는 좀 참여하시는 것이 전체 균형에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발언 순서를 정성희 최고위원한테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성이 3분이고 반대가 3분이라 가지고 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발언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김찬희 동지가 지금 민주당과 참여당의 차이가 뭐냐, 참여당의 통합대상이면 왜 민주당은 통합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직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념과 가치, 두 번째는 조직 운영 원리, 세 번째로는 활동 방식입니다. 민주당과 참여당을 비교해 봅시다. 이념은 민주당은 중도 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참여당은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노무현 정권 시기에 오류와 한계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다,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특별 결의문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참여당은 일정하게 성찰 좌회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 운영 원리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권당원이라고 참여당은 있는데 그분들이 공직후보, 당직후보를 뽑고 그분들이 당비를 내서 운영합니다. 민주노동당 똑같습니다. 진성당원제 원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지구당 위원장이 국회의원인데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의원이 다시 총선 후보를 그 사람을 뽑아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로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돈도 그분들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세 번째로 활동 방식입니다. 참여당과 민주당은 굉장히 활동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4년 내내 다음에 당선을 위해서 득표 활동을 위주로 합니다. 관광버스도 타고 등산도 가고 돈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참여당은 일상 시기에 지역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투쟁 현장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일상 시기에 대중 정치 활동을 하면서 선거 시기에 득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참여당은 통합 대상이지만 민주당은 연대 대상이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네. 자,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죠. 김성진 최고위원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그런 확고한 방침을 정한 적이 있으십니까? 고3에 합했으니까. 쟁점이 참여 대상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현재의 쟁점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임기관의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위인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국민참여당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방도가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주로 쟁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강조하시는 그러한 분들께서 오히려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그러한 행보만 해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진보 진영을 설득해서 같이 가는 이런 그 수순이 저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방해해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의원 대회에서 국민참여당에 관련한 그 통합 대상인지를 관련해서 쿨하게 당론 정하는 거고, 진보신당 뭐 통합파 이런 것들을 제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아까 전에 정성희 최고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민주노동당이 통합의 대상임을 확인을 해도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고, 그리고 잘 설득하면 그 통합파들이 들어오나요? 이거는 좀 정치적인 뭐랄까 솔직성이 결여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국민참여당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벌여왔고, 그리고 진보신당 역시도 국민참여당 가지고 또 논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서 민주노동당이 쿨하게 당론을 정하니까 그쪽에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저는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들어올 수 있냐고. 못 들어온대요. 물어보셨어요 혹시? 저는
이 결정이 갖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무게를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2008년도 그 당대회가 자꾸 연상이 되어지고요. 그때는 민주노동당이 분열을 했지만 지금의 이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진보 진영의 분열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세희 최고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